헤드라인입니다. 지난 7월 15일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국 15번째로 출범했습니다. 지난 7월 16일 울산 문수컨벤션에서는 이지연 행정부시장, 기업체 관계자, 시민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 국가산단 안전심포지엄이 개최됐습니다. 지난 7월 15일 시청시민홀에서는 제4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가 인구보건복지협회 울산지회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울산 대곡박물관에서 주최한 제6회 태화강 유역 역사문화 알기가 진행된 그 현장을 이수다에서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의 새로운 도약과 따뜻한 시민들의 소식을 전하는 울산시정뉴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 울산대학교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현 시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총 1,828제곱미터 규모로 전국에서 15번째로 출범했으며 울산대학교에 위치한 창조마루를 통해 제품 개발 및 엑셀러레이팅을 지원하고 울산 벤처빌딩에서는 융합마루를 운영해 창업 보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울산시와 현대중공업이 협력해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제도약 지원과 첨단 의료 자동화 신산업 육성, 민간 창업보육기관과의 혁신센터 간 플랫폼 연계와 지역 특화 3D 프린팅 산업 육성을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울산센터 개소로 조선해양플랜트 산업 분야 고용 창출과 의료 자동화 신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특화 산업의 성장 동력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며 조선과 기계, 소재 등 울산의 기반 산업을 바탕으로 제조 공정 혁신 및 신산업 창출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울산시가 지역 국가산업단지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지난 7월 16일 울산 문수컨벤션에서는 창조도시 울산 산업단지 안전 어떻게 할 것이라는 주제로 울산 국가산단 안전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이지연 행정부시장, 이채익 국회의원, 기업체 관계자, 시민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영삼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장의 창조경제시대 산업단지 혁신추진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노후산단 혁신의 필요성과 산업단지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을 설명했습니다. 지정토론에서는 김진환 울산시 원자력 산업안전과장이 울산국가산단 안전관리 마스터플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어 황무영 울산공장장 협의회 회장이 창조경제시대 산업단지 혁신추진 방향을, 황준호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부 교수가 산업단지 소방안전대책, 이어서 권영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이 무엇이 안전을 지키게 하는가를 발표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7월 15일 시청 시민홀에서 임산부,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인구의 날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인구 문제가 경제 사회에 미치는 파급 영향을 알리고 가족 문화 행사를 통해 인구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여 아이 낳기 좋은 사회 분위기 조성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행사로는 육아 및 모유 수유의 중요성에 대한 특강이 진행됐으며 이어 임산부와 예비아빠,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도전 임산부 골든벨이 흥미진진하게 진행됐습니다. 한편 인구의 날은 1987년 7월 11일 세계 인구가 50억 명을 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국제연합이 지정한 날이며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불균형과 이에 따른 정치, 경제, 사회적 영향을 널리 알리고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 2011년 처음 기념일로 제정했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다양한 시정 소식을 전하는 브리핑 시간입니다. 울산시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와 범지구적 환경 이슈인 기후변화 대응수단 마련을 위해 3단계 생태산업단지 구축 사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산업단지 내 자원의 선순환적 이용을 확대하고 고도화 시스템을 완성시켜 지속가능한 글로벌 창조경제 울산 실현을 목표로
3단계 생태산업단지 구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지난 7월 17일 UN WTO 산학관광회의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2015 UN WTO 산학관광회의는 오는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울산시 롯데호텔과 영남알프스 일원에서 개최되며 이를 통해 울산의 대표적 관광자원인 영남알프스를 세계적인 산악관광 브랜드로 홍보해 나가고 세계 각국의 산악관광 프로그램과 인프라 구축 사례에 관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최대 백로 서식지인 태화강 철새공원에 대한 보존 가치를 조명하는 2015 태화강 백로 생태학교가 오는 24일부터 운영됩니다. 백로 생태학교는 24일 태화강 둔치에서 야생 조류 방사와 백로 관찰 등을 진행하며 25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는 생태 해설사와 함께하는 생태 탐방 교실이 이어집니다. 생태학교에서는 생태 해설사인 한국물새 네트워크 대표 이기섭 박사가 생태도시 울산의 상징인 태화강 철새공원의 백로와 태화강의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들려줄 예정입니다. 지난 6월 울주군에 있는 작수천이 작괴천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그 이름은 오래전부터 바위가 움푹 파인 형상이 마치 술잔을 걸어둔 것 같다 하여 작괴천이라 불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언양현을 대표해 빼어난 경치로 이름을 알렸다는 작괴천, 그 아름다운 경관을 오늘 이수다에서 만나보시죠. 무더위를 잊게 해주는 시원한 계곡물과 경치를 모두 겸비한 작괴천. 이곳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국내 여행지로 선정된 것은 물론 울산 12경에도 포함돼 있을 정도로 그 고귀함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작괴천이 유명한 것은 수백 명이 앉을 듯한 너른 바위와 바위 곳곳에 새겨진 글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때 지어진 작천정이라는 정자가 있기 때문인데요. 세종 20년에 지방의 학자들이 세종을 생각하며 지었다는 작천정에 앉아 작괴천을 내려다보며 시 한 수가 절로 나올 법한 기분이 듭니다. 네, 여기 작괴천에서 작괴천의 뭐 역사라든가 그 문인들이 지은 한시라든가 그런 것을 소개하고 또 명창들의 노래도 들을 수 있고 또 낭송도 있고 해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아니, 이곳에서 시낭송과 기창이 진행된다고요? 여기 울산시청에서 울산 누리 홍보 블로그에서 내가 이 행사를 하는 걸 보고 그렇게 찾아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곳을 찾은 시민들은 울산 대곡박물관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이죠. 태화강 유역 역사문화 알기에 참여하기 위해서인데요. 태화강 유역 역사문화 알기는 성인 대상으로 하는 울산 지역 문화를 답사, 강연 등을 통해서 공부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는 작천정에서 대곡박물관이 발간한 작괴천, 작천정에서 꼽힌 한문학,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작천정 현판도 해설하고 또 바위에 있는 그 석각 시문에 대한 해설도 하고 또 시창, 시낭송, 또 국악공연 등으로 우리 조상들이 그 정자에서 즐겼던 그 풍류를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은 지난 7월 6일부터 10일까지 선착순으로 참여자를 모집했습니다. 30명을 모집으로 계획된 프로그램이었지만 이날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시민들이 울산 역사에 대해 관심이 뜨겁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작천정 및 작괴천과 관련된 글을 모아 번역한 학술 자료집 발간을 기념해 현장에서 시문의 내용과 의미를 울산대학교 성범중 교수의 강연을 통해 이해하고 시창과 시낭송에 이어 감상하는 것으로 진행되는데요. 선조들이 쓴 시를 이해하고 시낭송, 시창,
거기에 자연의 바람과 물소리까지 더해지니 풍류가 따로 없습니다. 답답한 실내를 벗어나 현장에 나와 그 역사를 눈으로 보고 듣고 이해하니 더욱더 가슴 깊이 와닿는데요. 2시간 동안 진행된 프로그램이 끝이 나고도 그 진한 여운이 남아 많은 분들이 자리를 쉽게 떠나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렇지 않아도 날씨가 너무 많이 무더워서 굉장히 좀 염려를 했었거든요. 근데 의외로 오니까 이게 바람도 너무 좋고요. 또 이게 옆에 계곡의 물소리가 너무 청량하고 좋은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우리 함께하는 또 식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와서 시간을 즐기니까 굉장히 보람되고 아주 또 흥미롭고 좋은 것 같습니다. 봄이면 벚꽃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여름엔 더위를 식히려는 사람들로 항상 인상 이례를 이룬 이곳. 아마 울산 시민이라면 한 번쯤은 방문했을 텐데요. 그런데 이 바위에 새겨진 시문도 기억이 나시나요? 많은 분들이 발견하지 못했거나 봤더라도 주의 깊게 보지 않아 흐릿한 기억이 남아있을 텐데요. 다음번엔 작천정을 방문하기 전 잣개천, 작천정, 그리고 이곳 바위에 새겨진 시문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보고 떠나는 건 어떨까요?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이곳, 잣개천이 색다르게 그리고 보다 더 많은 무언가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울산 대곡박물관에서는 울산 지역 기와 문화를 다루는 특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번 꼭 관람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또 제7회 태화강유역 역사문화 알기도 곧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물관은 시민 여러분을 위해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알림입니다. 울산 안곽화 박물관에서는 오는 8월 2일까지 50년 전 수몰된 한실마을의 옛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마련됩니다. 한비아 국제 구호 활동가의 강연으로 진행되는 7월 명사 아카데미가 오는 7월 22일 울산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무료로 진행됩니다. 토요 어린이 체험학습이 오는 8월 1일 오후 2시 대곡박물관에서 울주 천전리 각속 속 문자 이야기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시민과 함께하고 공감하는 뉴스, 정확한 정보와 생생한 현장을 전달하는 뉴스, 이상으로 울산 시정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